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여사님, 스텔라 장 여사님. 민강유통 임시 주주총회장 모든 것이 자신의 발 아래 놓이리라 확신했던 순간 김선재 변호사의 얼굴이 죽은 사람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는 방금 자신의 귓가에 울린 그 단어들이 현실의 소리인지 아니면 패배의 공포가 빚어낸 환청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수고 튀어나올 듯이 뛰었고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것은 식은 땀이 아니라 마치 얼음물 같았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니 믿고 싶지 않다는 듯 단상 가장 구석자리에 그림처럼 앉아있는 스텔라 장을 향해 절박하게 외쳤습니다. 방금 집계된 의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루시아 대행, 최대 주주 지위 유지. 스텔라 장 여사님의 지분 3%는 현 루시아 대행에게 모두 위임되었습니다. 사무적이고 건조한 사회자의 발표가 민경채의 귓가를 거대한 쇠망치처럼 내리쳤습니다. 민경채는 자신이 이 끔찍하고 질 나쁜 꿈에서 깨어나길 바랐습니다. 분명 스텔라 장이 그 고고하고 완고한 노부인이 자신의 편에 서겠다고 혈육의 정을 외면할 수 없노라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루시아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민강 유통을 차지할 마지막 퍼즐이었습니다. 여사님, 약속이 다르지 않습니까? 제게 혈육의 정을 믿는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민경채가 위태롭게 비틀거리며 단상의 스텔라 장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스텔라 장은 얼음보다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막아 세웠습니다. 그 눈빛에는 일말의 동정심이나 연민조차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약속? 내가 민경채 씨 같은 파렴치하고 천박한 사람과 도대체 무슨 약속을 한다는 말입니까? 감히 나를 속이려 드는 저열한 놈들과 말입니다. 그 말은 민경채에게 또 한 번의 충격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민세리, 제 딸 세리가 여사님의 유일한 손녀인 거 두 눈으로 확인하시지 않았습니까? 김선재 변호사가 가져간 그 유전자 검사지. 아, 스텔라 장이 마침내 아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저 노부인이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을 뿐인데 소란스럽던 주주총회장의 모든 공기가 일순간에 진공 상태가 된 듯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녀의 꼿꼿한 허리 상대를 꿰뚫어보는 그 형형한 눈빛은 3%의 지분을 가진 주주가 아니라 이 모든 판을 지배하는 여왕의 그것이었습니다. 스텔라 장은 먼저 감히 자신을 속이려 했던 파렴치한 변호사 김선재를 향해 경멸이 뚝뚝 묻어나는 시선을 던졌습니다. 그 조작된 종이 쪼가리 말입니까? 김선재 변호사. 스텔라 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날카롭게 김선재의 고막을 파고들었습니다. 김선재 씨,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였습니까? 이 스텔라 장이? 늙은이가 혈육에 눈이 멀어 그까짓 거짓말에 놀아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당신이 감히 내 앞에서 내 죽은 아들의 이름을 팔아 유전자를 조작할 거라곤 내가 눈치채지 못할 줄 알았습니까? 순간 김선재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자신의 계획, 스텔라 장을 완벽하게 속였다고 이제 민강유통은 민경채와 자신의 것이라고 확신했던 그 모든 것이 대체 어디서부터 어긋난 것인지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갔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불과 며칠 전 김선재가 승리를 확신하며 스텔라 장의 저택을 찾았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김선재는 스텔라 장의 고풍스러운 응접실에서 묵직한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는 이 순간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이 노부인의 3%만 있으면 루시아를 끌어내리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여사님께서 그토록 기다리시던 민세리 양과 여사님의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김선재는 일부러 목소리를 낮추고 마치 비극의 전달자라도 된 듯 비통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봉투 안에는 물론 조선관계 성립이라는 국내 최고 권위의 유전자 검사센터의 직인이 찍힌 거짓 결과지가 들어있었습니다. 민세리가 스텔라 장의 잃어버린 아들이 남긴 유일한 핏줄이라는 김선재가 만들어낸 완벽한 조작품이었습니다. 스텔라 장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고 그저 김선재를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에 김선재는 순간 마른 침을 삼켰지만 이내 자신의 연기에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민경채 씨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딸이 여사님의 하나뿐인 손녀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저 악독한 루시아는 여전히 민강 유통을 소나기에 쥐고 흔들려 하고 있습니다. 김선재는 준비한 대사를 읊었습니다. 그는 스텔라 장의 가장 아픈 구석, 바로 죽은 아들과 핏줄을 건드려야 했습니다. 심지어 루시아는 민세리 양까지 해치려 하고 있습니다. 여사님,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워지니 이제는 어린아이까지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사님, 핏줄입니다. 루시아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바꿀 수 없는 여사님의 단 하나뿐인 혈육이지 않습니까? 스텔라 장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깊은 고뇌와 슬픔이 스치는 것을 김선재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되었다. 넘어왔다. 김선재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저 오만하던 스텔라 장도 결국 핏줄 앞에서는 무너지는 늙은이에 불과했습니다. 루시아, 그 여자가 감히 내 핏줄을, 내 아들의 아이를. 스텔라 장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확인한 김선재는 완벽한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번 주주총회에서 여사님의 3%가 필요합니다. 그 3%가 있어야만 저 사악한 루시아를 몰아내고 민강 유통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민경채 씨가 아니 여사님의 손녀와 그 어미가 정당한 자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여사님께서 힘을 실어주십시오. 피는 물보다 진하지 않습니까, 여사님?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선재는 초조하게 스텔라 장의 입이 열리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스텔라 장이 깊은 한숨과 함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변호사 말대로 핏줄은 거둘 수밖에 없겠지요. 내 아들이 남긴 유일한 아이를 내가 지켜야지요. 주주총회에서 내 뜻을 정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선재는 완벽한 승리를 예감하며 벅차오르는 심장을 눌러 참았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인사하고 저택을 나섰습니다. 무거운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스텔라 장의 고뇌에 찬 얼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얼음처럼 차가운 분노만이 남았습니다. 어리석고 가증스러운 것들. 감히 내 아들의 이름을 팔아 나를 속이려 들어. 스텔라 장은 김선재가 두고 간 그 조작된 봉투를 마치 더러운 벌레를 보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볼 뿐 집어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이미 다른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루시아가 가져온 진짜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루시아는 스텔라 장을 오랫동안 경계했습니다. 민경채의 뒤에 버티고 있는 스텔라 장은 루시아의 복수의 가장 큰 걸림돌이자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루시아는 스텔라 장 역시 자신과 같은 어머니, 그것도 자식을 잃은 어머니라는 사실에 마지막 희망을 걸었습니다. 루시아는 스텔라 장이 민세리의 존재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텔라 장은 자신의 아들이 남긴 아이일지도 모른다는 그 희미한 가능성 때문에 민경채의 온갖 악행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루시아는 그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야 했습니다. 여사님, 저와 내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루시아는 스텔라 장을 찾아가 누구도 예상치 못한 도발적인 제안을 던졌습니다. 만약 민세리가 여사님의 친손녀가 맞다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민강 유통을 깨끗하게 떠나겠습니다. 하지만 루시아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하지만 아니라면 여사님께서 제 복수를 도와주셔야겠습니다. 민경채와 김선재, 그리고 그 배후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제 복수를 말입니다. 스텔라 장은 루시아의 당돌함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눈빛이 어쩐지 자신의 젊은 시절을 닮아 있었습니다. 좋아. 금액이 받아들이지. 하지만 검사는 내가 직접 한다. 내 사람을 시켜서 가장 확실하게. 아닙니다, 여사님. 루시아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사님 주변에는 이미 쥐새끼들이 득실거립니다. 김선재, 그리고 민경채가 여사님의 눈과 귀를 완벽하게 막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사님의 사람들을 매수하는 것은 일도 아닐 겁니다. 제가 직접 검체를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사님께서 가장 믿으시는 곳에서 여사님께서 직접 검사를 진행하십시오. 루시아는 이미 모태주를 통해 충격적인 정황을 파악한 뒤였습니다. 모태주는 루시아에게 인간적인 연민과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고 스텔라 장의 집사로부터 김섬재가 민세리의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으며 그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사실을 몰래 전해 주었습니다. 김선재가 왜 그런 짓을 설마. 루시아는 직감했습니다. 민경채가 스텔라 장을 속이기 위해 자신의 딸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민경채, 자신의 딸까지 복수의 도구로 쓰는 끔찍한 여자. 하지만 루시아의 직감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만약 민경채가 그토록 냉혈한이라면, 만약 민세리가 친딸이 아니라면 더 크고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루시아는 민세리와 민경채의 칫솔을 몰래 확보하는 동시에 자신의 복수를 완성시킬 더 대담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민경채와 현재 의식불명 상태인 민두식 회장의 친자 검사였습니다. 루시아는 민두식 회장이 쓰러지기 전 사용했던 개인 빗을 공 실장의 눈을 피해 어렵게 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검체를 스텔라 장에게 내밀었습니다. 하나는 민세리와 민경채, 다른 하나는 민경채와 민두식 회장입니다. 스텔라 장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 제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즉각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민경채가 민두식 회장의 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건가? 확신이 필요합니다. 공 실장, 그 여자가 너무도 수상합니다. 여사님, 그 여자는 평범한 집사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민두식 회장의 그림자로 지내면서 마치 민경채의 어미처럼, 아니, 민강 유통의 진짜 주인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모든 비밀의 열쇠는 공 실장이 쥐고 있을 겁니다. 며칠 후 스텔라 장은 루시아를 자신의 저택으로 다시 불렀습니다. 스텔라 장의 얼굴은 평소와 달리 창백했고 찻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결과가 나왔네. 스텔라 장은 첫 번째 결과지를 루시아에게 내밀었습니다. 민세리와 민경채. 그 아래에는 선명하게 친자관계 불일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루시아는 예상했다는 듯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스텔라 장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럴 수가, 민경채가 자기 딸도 아닌 아이를 감히 내 아들의 핏줄이라고 속여? 이제 두 번째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사님. 루시아가 재촉했습니다. 스텔라 장은 떨리는 손으로 두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민경채와 민두식 회장. 친자관계 불일치. 세상에. 스텔라 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민강 유통의 유일한 후계자라고 알려진 민경채가 민두식 회장의 핏줄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모두가 속아왔던 것입니다. 그럼 민경채는 대체 누구의 딸이란 말인가? 루시아는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듯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공 실장입니다. 모든 것의 배후에는 공 실장이 있습니다. 민경채는 틀림없이 공 실장의 딸일 겁니다. 루시아는 즉시 세 번째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공 실장의 머리카락을 확보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루시아의 예상은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민경채와 공 실장. 친자 관계 일치. 모든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공 실장이 자신의 딸인 민경채를 민두식 회장의 진짜 친딸과 바꿔치기했고 수십 년간 민강 유통을 통째로 삼키기 위해 거대한 사기극을 벌여온 것이었습니다. 민경채는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고 있을까요? 루시아가 물었습니다. 글쎄, 알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스텔라 장이 이가 갈릴 듯한 분노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알고 있으니 그토록 오만방자하게 모든 것을 자기 것이라 믿고 날뛰었겠지. 제 어미인 공 실장과 한패가 되어 민두식 회장을 속이고 민강 유통을 집어삼키고 감히 내 아들의 유산까지 탐내. 스텔라 장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민강 유통의 비극 뒤에 공 실장이라는 거대한 악이 뱀처럼 도사리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루시아 씨. 그녀의 눈에는 루시아를 향한 깊은 신뢰와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저들을 완벽하게 그리고 처절하게 무너뜨릴 걸세. 내 모든 것을 걸고 자네를 돕겠네. 바로 그날 오후 김선재가 그 조작된 유전자 검사지를 들고 스텔라 장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스텔라 장은 모든 것을 알면서도 김선재의 그 가증스럽고 역겨운 연극을 기꺼이 받아주었습니다. 덫에 걸린 쥐를 마지막까지 희롱하는 고양이처럼 말입니다. 다시 아수라장이 된 주주총회장. 스텔라 장의 얼음장 같은 폭로에 김선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민경채는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며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다 거짓말이야. 루시아, 네 년이 전부 조작한 거지. 당장 증거를 대. 민경채가 단상을 향해 기어오르며 절규했습니다. 그때 루시아가 천천히 단상 위로 걸어 나왔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그녀를 비추었고 장내는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민경채 씨. 루시아의 차갑고도 슬픈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장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부정하고 싶은 진실을, 당신이 외면하고 싶은 진실을 지금부터 여기 모인 모든 분들 앞에서 똑똑히 보여드리죠. 루시아의 손짓에 따라 단상 뒤편에 거대한 스크린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2개의 유전자 검사 결과 보고서가 큼지막하게 떠올랐습니다. 친자관계 검사 결과 민경채, 민두식 불일치 99.99%. 친자관계 검사 결과 민경채, 공 실장 일치 99.99%. 민경채는 스크린에 떠오른 그 붉은 글씨를 바라보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만난 듯 공포와 절망으로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뒤편에 넋이 나간 채 서 있던 공 실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공 실장 사실이야? 이게 사실이냐고. 내가 민두식 회장의 딸이 아니야. 내가 당신 딸이야? 저 천박한 집사의 딸이 나야? 공 실장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그녀의 성이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딸의 손에 의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경채야 내 딸, 엄마가 다 설명. 닥쳐. 민경채가 짐승처럼 비명을 질렀습니다. 자신의 모든 인생이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고 무시했던 공 실장의 더러운 욕심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거짓이었다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누려온 모든 것이 결국 도둑질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루시아는 이 지옥의 끝을 맺기 위해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 실장, 당신은 딸을 재벌가에 앉히기 위해 민두식 회장님의 진짜 딸을 빼돌려 바꿔치기한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민두식 회장님을 쓰러뜨렸습니다. 뭐라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던 김선재마저 경악했습니다. 민두식 회장님은 사고로 쓰러지신 게 아닙니다. 공 실장이 고용한 간병인을 통해 회장님이 매일 드시던 혈압약을 서서히 심장에 무리를 주는 독약으로 바꿔치기 했습니다. 수개월에 걸친 명백한 살인 미수입니다. 루시아는 공 실장이 간병인에게 약을 바꾸라고 지시하는 통화 녹취록, 그리고 그 약을 처방한 의사의 자백 영상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장내는 충격과 경악으로 술렁였습니다. 민경채 씨, 그리고 김선재 변호사. 당신들은 이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민두식 회장을 병원에서 점점 병들어 죽어가게끔 방치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민강 유통이 당신들 손에 완전히 넘어올 때까지 회장님이 깨어나시면 안 됐으니까.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바로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주주총회장의 문이 열리고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공 실장 씨, 민두식 회장 살인 미수 및 영아 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민경채 씨, 김선재 씨, 살인 미수 공모 및 민두식 회장 납치 감금 혐의로 두 분을 체포합니다. 공 실장이 발버둥 치며 끌려나갔습니다. 아니야, 내가 안 그랬어. 경채야, 내 딸 경채야, 엄마 좀 살려줘. 하지만 민경채는 이미 넋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김선재는 다리가 풀려 일어설 기력조차 잃은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들의 완벽했던 왕국이 수십 년간의 거짓으로 쌓아 올린 성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민경채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루시아가 마지막 말을 전했습니다. 당신이 내 딸 미소를 차갑고 어두운 곳으로 몰아넣었을 때부터 내 복수는 이미 시작된 거야.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당신이 쌓아 올린 모든 거짓을 무너뜨리는 것. 그것만이 내가 살아갈 유일한 이유였고 그게 바로 내 지옥의 끝이었어. 며칠 후 민두식 회장이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헌신적으로 간호해준 문태경과 모든 진실을 밝혀내고 자신을 구해낸 루시아를 병실로 불렀습니다. 내가 내 집에 괴물을 키웠구나. 내 욕심이, 내 어리석음이 그런 끔찍한 독사를 만들어냈어. 민두식은 눈물을 흘리며 루시아에게, 백설이에게 진심으로 사죄했습니다. 루시아, 내 진짜 딸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내 욕심 때문에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었어. 이 죄를 내가 어찌 다 갚아야 할지. 루시아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을 뿐입니다, 회장님. 민두식은 자신의 모든 지분을 루시아와 문태경에게 넘기고 민강 유통의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민강 유통은 루시아와 문태경의 공동 경영 체제로 과거의 오욕을 씻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공 실장은 살인 미수와 영아 바꿔치기 등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민경채와 김선재 역시 수십 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차가운 감옥에서 자신들의 죗값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모든 복수가 끝난 어느 날 따스한 햇살이 비추는 사무실에서 루시아는 문태경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태경 씨, 이제 우리 정말 행복해져도 되겠죠? 문태경은 그 어느 때보다 환하게 웃으며 루시아를 끌어안았습니다. 물론이죠, 설혜 씨. 당신이 삼킨 그 태양은 원래부터 당신 것이었으니까요. 길고 어두웠던 복수의 터널을 지나 루시아, 아니, 백설이는 마침내 자신의 태양을 되찾았습니다. 자신의 딸을 재벌가에 앉히기 위해 아기를 바꿔치기 하고 회장까지 독살하려 한 희대의 악녀 공 실장과 그 거짓 위에서 모든 것을 누리려 했던 민경채, 그리고 그녀의 욕망에 동조한 김선재 변호사의 처절한 몰락, 그리고 억울하게 모든 것을 빼앗겼던 루시아, 백설이가 모든 진실을 밝히고 자신의 자리를 되찾는 통쾌한 복수극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